제가 들려드릴 150번째 소설은요, 정미경의 내 아들의 연인입니다. 작가에 대해서는 83번째 했던 밤이여 난이여라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미경의 소설들은 필체가 굉장히 시니컬하면서 날카로워요. 현실을 냉정하게 파헤치면서도 부드러운 시선이 있어서 절망이 희망적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건 어둠, 그림자, 욕망 이런 것들이에요. 중요한 문학상도 많이 받았는데요. 장밋빛 인생으로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고요. 밤이여 난이여라로 2006년도에 이상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일찍 떠나서 늘 아쉬움이 가득한 작가입니다. 내 아들의 연인은 정미경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사회의 계층적 모순을 담담하면서 강하게 담고 있는 소설이에요. 한 번에 훅 읽히긴 하지만 읽고 나서 지나칠 수 없는 기분으로 생각을 오래하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1인칭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녀라는 호칭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경제력이 탄탄한 남자와 결혼해서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자녀들은 부자 아버지 덕에 크리넥스 휴지를 뽑아 쓰듯 돈을 자유로이 썼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을 때는 뉴스를 주로 봤습니다. 자신과는 거리가 먼 뉴스 속의 이야기는 쇼킹할수록 상관없는 사람들에겐 큰 즐거움을 주는 듯해서 남편은 열정 없는 관심으로 뉴스를 보았어요. 남편과는 그냥 서로 존재하는 사이였어요. 권태기가 지나면 환멸기가 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이도저도 아닌 그냥 부부. 공통의 화제는 아이들 얘기밖에 없는 사이. 애들이 결혼이라도 하고 집을 떠나버리면 벙어리가 둘이 사는 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돈 버는 일 외에는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으로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했어요. 물컵의 가장자리 간격까지 체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결벽증 있는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를 그녀 혼자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원래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편은 아니었지만 혼자 갔었고 영화를 보면서 울었는데 왜 울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인공 여자가 울자 따라 울어버렸습니다. 집안이 자질구레한 물건들의 각을 맞추는 남편. 만일 남편이 바로잡지 않으면 자신이 바로잡을 거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부부는 오래 살면 닮는다는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동안 적당한 대응과 방어로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걸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숙녀가 되어가는 딸의 얼굴 윤곽이 점점 자신을 닮아간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딸은 돈을 펑펑 쓰고 날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쇼핑하느라 다리라도 부으면 스파에 갔고 마사지를 받았어요. 자신의 뒤치다거리는 다 남에게 맡기고도 늘 징징거렸습니다. 그녀는 딸이 자신과는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아들에게 연인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이전에도 여러 여자를 만났었고 그녀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면 헤어졌다던가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말을 시큰둥하게 해주곤 했었어요. 애인이 생기면 아들은 컴퓨터 바탕화면에 여자의 사진을 깔아놓았었고 그 여자애들은 하나같이 몸뚱이만 자란 유치원생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얼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깔아놓은 사진은 뭐랄까 좀 추워 보였어요. 추워 보이는 얼굴을 한 아들의 새로운 연인. 꽃피는 5월을 외면하면서 황량한 풍경을 아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방 안에 외롭게 머무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밝고 화사한 여자들이 넘쳐나도 아파 보이는 여자에게 마음이 쏠리는 남자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취향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들이 그런 취향을 가진 줄은 이제껏 몰랐었어요. 아들은 도란이라는 이름의 새 연인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도란이가 어떻게 했다, 도란이가 무슨 말을 했다는 식으로 도란이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어느 날 아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도란이에 관해 말했습니다. 집이 가난하다는 거였어요. 그냥 엄마 기준으로의 가난이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 무허가 집들이 모여있는 컨테이너에 살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엄마 기준이라는 말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들은 도란이가 싫어져서 헤어지는 일이 있을 수는 있어도 도란이가 가난해서 헤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결의에 차서 선전포고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도란이를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진 않았고 아들의 연인이 아니라 다른 일로 만났다면 깨끗하고 반듯한 아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였어요. 도란이는 엘리엇의 시로 논문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란이를 두 번째 만나기로 했을 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자 짜장면을 먹겠다고 해서 호텔 중식당에서 만났어요. 맛있는 중국 요리를 생각했지만 점심을 많이 먹지 않는다며 짜장면만 먹겠다고 했습니다. 도란이는 아들에 대해서 나르시스라고 말했어요. 나르시스라고 해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애가 강하다고, 그런데도 밉지는 않다고, 아마 그렇게 키워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도란이가 나이답지 않은 예리한 관찰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생일이 며칠 전에 지났고 도란이는 생일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선물은 인디언 핑크빛의 직접 든 목도리였어요. 뜻밖의 선물. 이런 살냄새 나는 선물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나 싶어서 마음이 아련해졌습니다. 선물 받은 보답을 하려고 도란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을 때 도란은 불편해했어요. 도란이 나이에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눈부실 나이지만 백화점에서는 아니었어요. 어색함을 온몸에 감고 있었으며 이옷저옷 다 입혀보아도 착 붙는 느낌이 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무난한 옷을 골라 들려보내고 나서야 그녀는 아들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아들은 도란이를 만나면서 겪는 이질감을 컨테이너 때문은 아니라고 했고 그 말이 맞다는 걸 그녀는 알았습니다. 아들의 연애는 잘 안 되는 듯 했어요. 아들이 컴퓨터에 써놓은 일기 같은 글들, 도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신의 삶, 그게 처음엔 매혹적이었지만 동시에 피곤하다는 것. 도란이 낯설게 느껴지는 건 도란이 살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삶을 유영하는 태도라는 것임을 아들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의 조건이란 게 돈이 없는 것인지 돈이 없는 것에 대한 결핍감인지를 생각했어요. 아들은 지금 도란이 살고 있는 무허가 컨테이너에서 자신의 연인을 끌어내오고 싶어하는 거였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점점 확대되어 다른 사소한 곳에도 영향을 미쳐가고 있는 거였으며 그게 요즘 둘이 갈등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세상에는 넘을 수 있는 벽과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넘을 수 있는 벽과 넘고 싶지 않은 벽이 존재하는데 아들은 도란의 환경을 넘어설 생각이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란의 존재를 맞닥뜨리면서 그녀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떠오른다기보다는 살면서 내내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연인이었던 사람. 그는 쇼팡을 초핀이라고 읽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녀는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고 그는 재수생이었어요. 같은 성당 유년부 교사였던 둘은 매주 얼굴을 보았고 자신을 향하는 그의 마음을 그녀는 아주 놓아버리지 않은 채 은근히 즐길 만큼 오만했었어요. 공소가 있는 시골로 봉사를 갔던 여름. 그 여름부터 그들은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였지만 결혼으로 이어지는 인연이란 결국 타이밍이 문제였어요. 누군가의 진심을 알아보기엔 그 무렵 그녀의 청춘은 너무 휘황찬란했고 그의 순정의 분량을 읽기엔 너무 어렸을 수도 있었어요. 초피는 명백히 가난했고 재수해서 대학에 들어간다 해도 그에게선 비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초핀과 헤어졌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딸은 오빠가 가난한 여자여야 사귀고 있다는 걸 알고 주제를 너무 모른다고 신분 상승도 분수가 있는 거라고 말했어요. 도란이와 오빠가 결혼하는 건 아빠의 돈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문제는 극복할 수 없는 계층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또 엄마의 오랜 사랑 초핀에 대해서까지 말했습니다. 엄마는 초핀에게서 엄마의 미래를 거울처럼 읽어낸 거라고 엄마야말로 결혼이라는 벤처에서 성공한 투자자 아니겠냐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딸이 마음에도 안 들고 버릇까지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서서히 도란과 멀어지고 있었어요. 언젠가 도란이 팥빙수를 먹으며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그렇게도 먹고 싶었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부터는 한겨울에도 너에게 넌더리가 나도록 팥빙수를 먹여주겠다고 결심했던 아들의 마음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도란이 보풀이 난 스웨터를 입고 나타난 일로 다투었고 그건 컨테이너가 문제가 아니었듯이 문제는 스웨터 너머에 있는 거였어요. 그녀는 초핀과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옛날의 기억, 뜨거웠던 시절, 그리고 지금 골프를 치고 와서 그린피를 3배쯤 올리면 주말에 골프들을 안 칠 테니
도로가 안 밀릴 거라고 말하는 남편, 돈 버는 일 외엔 상상력이 황폐한 남편을 보면서 권태기와 환멸기가 지나면 무슨 기가 올 것인가를 또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컴퓨터 일기는 점점 더 헤어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었어요. 도란의 전부를 감싸 안으려고 할수록 도란의 자존심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 가난은 도란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음을, 그게 자신을 화나게 하고 있음을 아들은 도란이와는 좀 생각해 보기로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목숨을 거는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고 100만 사람에겐 100만 가지 사랑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너는 도란이 가난이 싫은 거라고, 간단한 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란이가 마음에 들었지만 아들이 사랑을 끝냈으므로 이제 다시는 도란을 만날 일이 없을 것임을 느낍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중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도란을 만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상실감과 죄책감은 봄과 함께 사라지겠지. 이젠 저지르는 죄마저 이렇게 하찮고 비겁하고 졸렬하다. 도란이는 내게 어쩌면 한 권태로운 여행지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있다 우연히 찍게 된 UFO 같은 존재로 남을 것이다. 누구의 공감도 끌어낼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침묵해야 하는 빛을 발하는 존재. 그러나 그걸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나는 달라져 버린 미확인 비행물체. 도란이와의 다정했던 시간도 언젠가는 오래전 채집된 식물처럼 바스러질 것이다. 초핑과 내가 그날 느꼈던 몸의 열기가 이제 식물성으로만 기억되듯.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소설은 계층 간의 갈등을 보여주면서 사랑의 다른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누군가 당신은 지금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을수록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범위를 생각하느라 그럴 겁니다. 그러나 결혼 조건에 사랑이 우선이었다면 지금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결론을 곧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랑으로 결혼한 커플들은 사랑의 다른 이름을 사는 동안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조건을 우선으로 결혼했고요. 사는 동안 돈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남편과 그녀는 자식 이야기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이 부부는 뜨거웠던 기억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돈이 풍족하니까 사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아들이 가난한 연인을 사귀게 되자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사랑했던 남자 초핀을 생각하는데요. 도란의 왠지 추워 보이는 얼굴. 그러나 그녀는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삶이 아무 갈망이 없어 가난한 얼굴을 하고 있음을 자각합니다. 그녀에게는 돈을 물수도 쓰는 딸이 있고 물건이 반듯하게 놓여있지 않으면 못 견디는 안정적인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남편. 대화도 없고 질척한 삶의 추억을 나눌 수 없는 남편이 있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하려 했지만 실패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교활한 계산법으로 지금의 삶을 선택한 자신을 늘 인식하고 있어요. 그녀는 아들이 연인을 만나면서 현재 자신의 삶의 불모지를 반성은 했지만 다른 인생의 전환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녀는 이미 남편과 비슷한 부류의 인간이 되어서 그 삶 속에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지르는 죄마저 이렇게 하찮고 비겁하고 졸렬하다고 생각한 건 그녀만의 면제적 계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오래전 한 번 계산에 성공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을 읽고 나면 자꾸 되새김질을 하게 되는데요. 누군가의 삶을 누군가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 돈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이 역겨운 모순과 부조리, 그 무엇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을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좀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뻔하고도 진부한 말을 그래도 한 번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집 가지고 다시 만나요.